엄마는 좋은 엄마였어요. 미안했어요. 나 엄마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강하고 냉정하다고만 믿었던 어머니. 하지만 그녀가 남긴 다이어리에는 말하지 못한 눈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딸은 처음으로 한 사람의 여자였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랑을 포기하고 혼자 외로움을 견뎠던 한 여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지만 너는 내 인생의 이유였다. 그 한 줄이 모든 오해를 용서로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한 모녀의 회한이자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바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지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38배 그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참 강하신 분이셨죠. 딸 자랑 많이 하시던데.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김영수는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이었습니다. 영수는 끝까지 강했습니다. 딸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차갑게 살았는지, 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빈소에는 지연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국화 냄새가 진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연 씨, 이거 어머님이 남기신 거예요. 여성은 작은 다이어리를 건넸습니다. 노란색 표지였습니다. 낡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198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장,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오늘 딸이 나를 미워했다. 하지만 괜찮다. 미워할 만큼 커준 게 고맙다.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장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지연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늦었다. 혼자 저녁을 차렸다. 지연이는 밥을 남겼다. 아이가 나처럼 외로워질까 두렵다. 지연은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웠습니다. 그토록 강해 보였던 어머니가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지연이가 나를 미워했다. 엄마는 왜 나한테 화만 내?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연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시험을 망쳤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지연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무엇을 느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이어리 중간쯤에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퇴직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퇴직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날짜의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1998년 6월 15일. 오늘 회사를 그만뒀다. 지연이 수학여행비가 필요했다.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고 했다. 내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다. 사랑이다.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수학여행을 지연은 기억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것입니다.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머그잔을 꺼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때가 묻은 잔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이어리를 계속 읽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까이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봉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이 다이어리를 다 읽을 날이 오면 그땐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길. 지연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다이어리를 읽었습니다. 1992년 6월 14일. 오늘 박성우 씨를 만났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상하게 그 앞에서는 울 수 있었다. 박성우. 지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 남자 이름이 나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성우 씨는 나를 여자로 봐주었다. 그게 낯설고 따뜻했다.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어머니의 친구 정순을 찾아갔습니다. 정순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박성우라는 분 아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죠. 어머님 회사 동료였어요. 어떤 관계였어요? 정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어머님을 좋아했어요. 고백도 했고요. 엄마는요? 거절하셨어요. 당신에게 지연 씨가 있으니까요. 지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분이 지연 씨 수술비를 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제 수술비요? 네. 어렸을 때 입원하셨잖아요. 그때 돈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몰래 내줬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그 돈 갚으셨대요. 지연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맹장 수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밤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1994년 8월 3일. 성우 씨에게 수술비를 빌렸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지연이를 살려야 한다. 1996년 2월 10일. 성우 씨에게 마지막 돈을 갚았다. 그분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이제 그분을 볼 수 없다. 빚진 마음으로는 만날 수 없다. 지연은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겉봉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남 여수시 땡땡동 박성우 귀하. 봉투는 뜯지 않은 채였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를 직접 전해주기로.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여수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파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는 수국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이어리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수국을 좋아한다. 한 송이에 여러 색이 섞여 있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성우 씨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김영순의 딸 이지연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순 씨, 잘 계십니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보내지 못하신 것 같아서요. 박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떠나셨군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성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답네요. 끝까지 바르게 살았던 사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을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박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쓴 일기입니다. 영순 씨를 만나고 쓴 것들이에요. 가져가세요. 지연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그분 편지를 받았으니 지연은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기차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박성우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의 다이어리와 비슷한 시기의 날짜들이었습니다. 1992년 6월 14일. 오늘 영순 씨와 바다를 봤다. 그녀는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1994년 8월 5일. 영순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딸 수술비라고 했다. 나는 그게 기뻤다. 내가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기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다이어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다이어리와 박성우의 노트를 번갈아 보며 썼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정성껏 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원고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석 달 뒤 책이 나왔습니다. 서점에 진열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지만 너는 내 인생의 이유였다. 책은 조용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왔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서 울었습니다.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만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축가가 흘렀습니다.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잘 살고 있지? 네, 엄마. 잘 살고 있어요. 지연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아들이 결혼했어요. 엄마도 보셨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웃었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지연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까? 그 아래 지연은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엄마,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당신의 삶은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결정했습니다. 책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한부모 가정 장학재단에 연락했습니다.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김영순 장학금이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첫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참석했습니다. 수혜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도 울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당신 같은 분이었어요. 혼자 저를 키우셨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지연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지만 너는 내 인생의 이유였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 속에, 책 속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 벚꽃잎 하나가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연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새로운 봄을 향해. 어머니의 다이어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끝내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된다는 것을. 어머니는 차가워 보였지만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행동으로 매일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기억 속 사람이 아니라 지연의 마음속 목소리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장학금을 통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봄날 벚꽃 아래에서 지연은 웃으며 걷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